미안, 다시 시작하자. 저희가 항등식을 배웠습니다. 2단원의 항등식 얘기를 했고 1단원은 이제 1단원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1단원 얘기들 중에 이제 나눗셈이 있었잖아. 이 나눗셈 중에서 무슨 식을 우리가 쓸 수 있었다라고 했냐면 검산식이라는 걸 쓸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점검을 할게요. 지난번에부터 계속 썼지만 A를 B로 나는 몫이 Q 그리고 나머지가 R 라고 했을 때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뭐였죠? A는 BQ 그럼 우리 검산식이라는 거는 성립을 언제나 하는 식인 거잖아. 근데 검산식이라는 거는 식이 맞는지 검증하는 작업의 식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되는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검산식 자체가 하나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등식이야. 그래서 이 검산식 얘기랑 항등식 얘기를 같이 결합해서 나오는 주제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나머지 내용을 결합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이 식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 식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하나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중요한 대수가 하나 성립한다 했죠? 뭐였습니까? 차수 B의 차수 나누는 식의 차수 B의 차수가 R 나머지 R의 차수보다 언제나 크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나머지 정리라는 얘기로 들어가기 앞서서 처음 만나는 유형은 이 식에 대해서 쓸 줄 아니부터 다시 좀 유형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 하나 좀 검증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유형 5번에 있는 17번을 여러분들이 해보시죠. 맞아. 얘들아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는 나머지가 몇이란 얘기니? 0 얘는 이제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직접 나누기는 이제 잘 안 쓸 거고 뭐 할 거냐면 분산식을 만들 겁니다.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 잘 봐. x의 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5로 나누었을 때 몫이 어떻게 있을 건데 원래 이 자리에 더하기 몇을 써? 나머지를 써. 근데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얼마라고? 0. 그럼 쓸래 말래? 써도 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식이 된다라는 거야? 검산식이고 항등식이다. 여러분들이 쓰게 되는 이 검산식 자체는 항등식이라는 인지를 항상 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개수를 모아던가 비교해서 풀던가 아니면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얘는 개수를 비교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해볼게. 여기 몇 차일까? 당연히 1차겠지. 왼쪽이 3차인데 얘가 2차니까 이게 1차일 수밖에 없죠. 대가리가 1이고 대가리 1이니까 여기 대가리가 1이고요. 자, 몇 차항이 없다를 봤어야 될까? 2차항이 없지. 2차항이 없으려면 지금 이렇게 붙여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x제곱이 나와야 상쇄가 되겠죠. 얼마일까? 1 자, 그럼 여기서 전개를 해주면 a랑 b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정도니까 답만 잘 구합시다. 전개 한번 할게요. x의 세제곱 2차항 사라질 거고 5x에서 x 하나 빼야 되니까 4x 더하기 5로 전개가 될 거라서 a가 4고 나온다. 다시 구가 되겠죠. 했는지? 검산식 쓸 줄 알면 돼.
나머지 문제들은 딱히 뭐 검증할 만한 건 없고 이제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나머지 정리 쪽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유형 6번으로 오고 저를 잠깐 쳐다보시면 되는데, 자, 모든 이제 나머지 정리의 유형들은 일단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A를 비롯하는 몫이 어쩌고 나머지 어쩌고 이걸 자체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제시를 합니다. 이런 문장의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일단 뭘 쓰는 거냐면 이 검산식을 스스로 뭐 하셔야 될까?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돼. 자, 문제에서 해당 발명이 나오면 이 식을 쓰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습관이고 태도가 되어야 하고, 자, 머릿속에 뭐가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차수가 항상 B의 차수,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의 차수보다 크다. 이게 정확히 자리가 잡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자, 나머지 정리를 공부하다 보면은 크게 상태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나누는 식 B의 차수가 1차인 문제가 있고, 써볼까? 나누는 식의 차수가 2차인 문제가 있고, 나누는 식의 차수가 3차인 문제들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까지 우리 공수 1에서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다루게 되거든요. 자, 얘부터 얘기를 해볼게. 자, 나누는 식의 차수가 1차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동으로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일 수밖에 없지. 얘는요? 나머지가 1차 이하여야 돼. 반드시 1차여야 된다라는 거 아니라 1차 이하. 그러니까 1차 또는 상수로 잡히겠지. 자, 나누는 식이 3차면 나머지는 몇 차 이하일까? 2차 이하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해당 발문을 보고 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차로 나눴다라고 하면은 우리 나머지가 상수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를 안녕. 그거 치면 안 돼. 예. 삼각대 치면 안 돼. 아 예. 수시간 돼. 문조 근데 진짜 자, 나머지를 대충 A라고 하나의 상수값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2차로 나눴다라고 하면은 나머지를 1차 이하인 식으로서 대충 AX B라고 잡으시면 되고, 자, 나머지가 2차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3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를 AX고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스스로 잡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얘인데, 자, 얘는 우리가 결론을 좀 외워서 쓸 부분이 있어. 봐봐. 내가 만약에 fx라는 다항식이 있을 때 얘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봐봐. 식이 어떻게 써져요? fx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대충 fx라고 치면 1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 뭐라 쓰자고? 상수 대충 a 같은 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한테 단어의 제목이 나머지 정리인 이유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나머지이기 때문이거든. 얘를 어떻게 구할까에 대한 아이디어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검산식이니까 뭐냐면 항등식이죠. 그러면 x에다가 임의의 값을 대입해도 늘 성립하기 때문에 보통 어떤 값을 대입했었지? 여기가 몇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을 보통 대입을 했었죠. 즉 양변에 몇을 대입해서? 알파를 대입해서 f의 알파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가 된다, 이 얘기가 있었지.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는 나누는 식의 값이 0이 되는 값을 식에 대입하면 그냥 나머지가 나온다 였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fx를 x 이렇게 하자. 그냥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라는 식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11. 이 식에다가 몇을 대입하라는 얘기라고? 2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니? 2는 얼마야? 4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13이다. 이렇게 해서
1차식으로 나온 나머지는 그냥 시계값이 나누는 시계값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된다. 이 논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뭔 소리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뭔 소리야? 야 2차로 나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fx를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보통 1차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여기가 보통 뭐 되게 줄까? 얘가 2차인데 보통은 1차 곱하기 1차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라고 할 때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자리가 몇이 되는 값을 대입하자.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자. 그래서 이 자리가 0이 된다 한번 대입하고 식 만들고 이 자리가 0이 된다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A, B를 찾는 구도였죠. 그리고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검산식으로만 뭔가 써가지고 대입하는 과정으로만 풀었을 때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유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나눗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문항의 유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까? 21번. 바로 해볼게. px를 x-5로 나눈 나머지가 2다. 그냥 한 방에 몰아쓰자. 피용 이제 p에다가 5를 대입한 게 2다. 얘는요? q에 5를 대입한 게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줄씩으로 그냥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해야 되는 답이 이 식을 x-5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 식에다가 5를 대입해서 3p5 2q5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바로 그거보다 나머지가 된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6 더하기 6이니까 10이다. 이게 일단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본적인 상태가 되겠지. 그게 어려운 얘기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유형 7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계산이 복잡한 거를 하나 풀어보고 그다음 응용되는 부분을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 27번 먼저 해보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한번 해보시죠. 그럼 진행해봅시다. 다음 식의 미정계수가 k 이렇게 하나 있고요. 얘를 갖다가 1차식으로 나눴어. x의 몇 대? 2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자.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시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x의 2분의 1 대입하니까 이 같은 경우는 2분의 k 2분의 1 들어가면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지금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합차 공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시면 1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 8.
K의 제곱이 얼마면 돼? 30. 30mm? 하면 잘 안 나. K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두 문제 풀었잖아요. 21번이랑 27번은 이제 학교 시험이라고 치면 맨 앞장에서 주는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1, 2등급의 변별력을 좀 가지고 싶다면 28번 같은 걸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만하게 그냥 조건을 주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이 나머지 정리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에 속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잘 봐.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변수가 많아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일단은 식이 px랑 px 두 개잖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뭐 넣어보고 생각해야 될까? 여기다가 이걸 넣어보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없겠죠? 하나로 통일해서 보는 게 낫겠지. 집어넣고 생각해. 저희가 이제 셀을 다 진행하고 나면 이 정도 느낌의 문항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더 할 거예요. 얘는 교육청 이제 전국 단위 학력평가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고,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 학력평가에서 기출된 문제는 학교생들이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문제는 별표를 좀 치고 복습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그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하고 보니까 q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q의 몇 대입한 값을 구하시고요. q의 마이너스 2를 구하시오지.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두 개의 관계식을 엮어서 볼 거야. qx가 다음과 같이 나온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얘로 바꿔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좌변이 뭐로 바뀌니?
여기도 px가 있고 여기에도 일단 px가 있잖아. 그러면 좌변을 px로 잘 묶어서 썼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2x제곱 px랑 얘랑 더하면 뭐로 바뀌나요? x제곱 플러스 x의 px 이렇게 써지죠. 오른쪽은 일단은 안 건드리고. 자, 그럼 여기서 그냥 a랑 b가 바로 구해지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끝인데. 자, 이거 자체가 무슨 식이라는 인지가 여러분들한테 돼 있어야 되냐면 얘가 무슨 식이야.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는 발문이 있었으니까 얘가 항등식이고요. 그래서 항등식인데 내가 a랑 b를 구할 수 있을까 보면은 얘가 지금 x에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x에 몇과 몇을 넣으면 a가 b가 구해지냐면 0이랑 마이너스 1 넣으면 구해지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생각은 양변에 마이너스 1과 0을 대입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야.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이 0, 우변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x에 0 들어가면 좌변 여전히 0, 우변은 그냥 b 이렇게 써지면서 b가 0이고 a가 얼마일까? 즉, 이 우변이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우변이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다시 한번 예쁘게 써드릴게요. x의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px가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졌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 게 q의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뭐가 구해져? px가 구해지니 정확히 px가 뭐로 구해져? px 뭘까? 여기에 뭘 곱해야 얘가 되냐? x제곱이죠. px가 x제곱이야. qx는 뭐야? 마이너스 x 4제곱이야. 답은 q의 마이너스 2를 구하시오고 답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 잘 해봐. 아주 잘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만 모아가지고 엄청 많이 풀 거거든. 일차로 나눈 나머지에서 이 정도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1차로 나눈 나머지가 학교 시험에서 뭐 첩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2차로 나눈 나머지는 뭐 살짝 그게 나오긴 하는데 얘도 이제 뭐 없기는 해요. 정리 되신 분들은 29번에서 2차로 나눈 나머지 옛날에 개념적으로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29번 살짝 해보시죠. 정확하게 식 쓰면서 갈 겁니다. 한번 보죠. 일단은 P3이 2고 P의 마이너스 2가 7이 나고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는 한 줄 요약해서 써두는 게 좋겠죠. 이 정도 써놓으시고
px를 얘로 나누래. 써보자. px를 x의 제곱 빼기 x 빼기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로 획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나오는 나머지를 r의 x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를 rx 이렇게 그냥 쓸 게 아니라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1차 이하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부터 ax 더하기 b 꼬라지로 직접 잡아주셔야 돼요. rx라고 쓰면 구해지는 게 없어. 서수 정확히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거 자체가 무슨 식이라는 인지를 하자고. 항등식이야. 이거는 항등식. 자, 우리가 항등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대입과 아니면 계수 비교인데 보통 이제 나머지 정리에서는 대입을 많이 하죠. 뭘 대입할 거냐면 이 자리가 몇이 되는 값? 0이 되는 값을 보통 대입을 하는데 이 자리가 아주 예쁘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양변에 x의 몇과 몇을 넣었어야 될까? 3과 잘 기억하고 있구나. x에 3 들어가면 좌변은 p3. 3 들어가면 얘가 0으로 퍼지면서 3 들어가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들어가면 p의 마이너스 2는 여기 여전히 퍼질 거고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근데 p3과 p 마이너스 2가 얼마였죠? 2랑 7이었기 때문에 잘 여기서 설명드렸지. a가 마이너스 7 나올 거고 b가 나오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나머지 r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였고 여기다 5 대입하면 당정이 2차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가 1차로 세팅해가지고 0 되는 값을 잘 대입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또 학교 시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봐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친절하게 주지가 않거든. 너네한테 여기를 되게 단순하게 제공을 하잖아. P의 3이 2고 P의 마이너스 2가 7이다 대놓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좀 숨겨놓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와요. 32번을 보면서 잘 생각해봐. 세상이 조건을 너무 쉽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야. 필요한 게 뭔지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봐봐. 구하라고 하는 것이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죠. 봐봐. px를 얘로 나눈 나머지 근데 얘가 지금 잘 인수분해가 되지. x 더하기 5 곱하기 x 마이너스 1 나눴을 때 대충 지나가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1차 ax 더하기 b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뭡니까? 몇 대입하실 거예요? 2랑 마이너스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p의 2는 2a 플러스 b에다가 p의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a 더하기 b 이렇게 써지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얘랑 얘가 그냥 대놓고 나와 있었다라는 거라고. 이 값을 어디에서 잘 생각해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잘 생각했어야 돼. p의 2랑 p의 마이너스 5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거든. 일단은 p의 2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슨 행동을 하면 될까? 두 번째 거. 이 시계 x에다가 몇을 넣으면 p의 2가 구해지냐면 2대입하면 구해지는 거다. 보이지 않니? x에 2 들어가면 p2 더하기 p2가 8이니까 p2가 4라는 값으로 이렇게 구해지죠. 생각 잘 하셔야 돼. p의 마이너스 5를 구하고 싶어. 근데 p의 9가 나와 있어. 딱 봐도 뭐야? x에 몇 넣으라는 얘기일까? 9 넣으라는 얘기지. 그냥 9 넣으면 9의 마이너스 5 아름답게 나오잖아. 양변에 9 넣어봐. p의 9 더하기 p의 마이너스 5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합니까? 근데 p의 9가 지금 얼마라고요? 11입니다. 얘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이다. 자, 가지고 끌고 오시는 거고 얘네들을 좀 숨겨놨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지.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지금 4라는 얘기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두 개 빼주면 7a는 7이니까 a가 1일 거고 들어가시는 게 2이 되시겠죠. 따라서 rx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x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6 대입하는 거니까 얘도 잘 정리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29번이랑 32번은 잘 비교를 하셔야 돼. 29번처럼 학교시험 문제를 다 배치를 하면은 전부 다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답이 저렇게 안 주고요. 여기서 변별을 주고자 하면 이런 값들을 숨겨서 다음과 같이 추론으로 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했던 부분은 필요한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5 대입한 게 필요하겠구나. 필요한 거를 먼저 수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얘기는 이제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할 건데 잠깐 봐봐. 지금 1차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하나고 2차로 구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미정계수 두 개를 잡아야 되니까 대입을 두 개 하면서 갔단 말이지. 지금 2차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대입 두 개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흐름은 뭐예요? 3차로 나온 나머지는 미정계수 3개를 결정해야 되니까 대입을 3번 해야겠다라는 이게 논리적인 흐름이지. 그래서 관련해서 33번을 먼저 해볼 거거든요. 너네가 먼저 해보자.
3차식 뭐로 나누냐면 x의 세제곱 빼기 x로 나누달래. 꼭 살짝 지나가고 나머지를 쓸 건데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몇 차라고 수립을 해야 돼? 2차로 수립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셔야 한다는 얘기죠. 3차 나눴으니까. 그럼 지금까지의 논리가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인데 우리 보통 여기가 몇 되는 값을 구한다고? 0 되는 값을 구해서 대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자리가 지금 아주 아름답게 어떻게 유수분해 돼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잘 처리가 되지. 그러니까 대입할 수 있는 것도 몇 개 있어? 3개 있는데 구해야 되는 미정 개수도 3개니까 대입해서 그냥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뒤로 좀 노가다인데 다 넣읍시다. x에 몇몇몇 될 거니? 0이랑 1이랑 마이너스를 대입을 할 거고 쭉 연산해 볼게. 0 들어가면 좌변이 마이너스 3, 1 들어가면 좌변이 마이너스 2. 헷갈려.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얼마나? 0인가? 네. 5변에다 순차적으로 넣자. 0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어차피 여기는 다 사라진다는 얘기고. 자, 0 들어가면 C, 1 들어가면 A 플 C, 마이너스 1 들어가면 A마 B 플 C. 자, 그러면 C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가 C 이항하시면 1. 여기서는 A 마이너스 B가 C 이항하시면 3. 두개 다시 재열입하시면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이제 단순 연산 노가다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RX는 뭐가 된다는 거야? 2x 제곱 빼기 x 빼기 3 이렇게 해서 연산 처리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답도 구할 수 있을 건데 아래 4를 대입하래. 32 빼기 4 빼기 3이니까 2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게 일반적인 유형이 아니라 35번처럼 대입할 수 있는 것의 개수가 더 적은 문제가 더 일반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랑 이 35번 문제랑의 차이점을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 펴드릴게요. 아 맞아, 숙제검사. 양심이 있구만. 응.